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어제 처음으로 800명을 넘기면서 연일 최다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중환자 병상난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중환자로 전환되는 중증화율을 잘못 예측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첫 번째 주 수요일, 확진자는 2,6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주 뒤 확진자는 7천여 명, 2.6배 늘었습니다. 중환자도 같은 기간 343명에서 840명으로 2.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5주 전 정부가 대비했던 확진자 예측치는 10,000명. 확진자가 중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인 중증화율은 1.5에서 1.6% 수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10,000명이 발생되게 되면 1.5%가 되게 되고 보통 열흘 정도의 재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00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실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중환자 발생 예측치를 잘못 계산했다는 점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국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중환자 병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전 확진자와 중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쯤 확진자는 2만 명, 중환자는 2천 명까지 늘 거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10,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는 중환자실 확충은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상당한 의료적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밝혀 특단의 대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 대안은 재택치료 확대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가족들의 격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코로나19 재택 환자용 응급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되신 분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는 이처럼 신속한 입원과 병상 확보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택 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택 치료자의 건강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는데 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 치료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은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자에게 추가 생활비도 주어지는데 접종 미완료자에겐 추가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와 동일하게 미접종 완치자, 18살 이하 등 예외 적용자는 모두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 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상 입원자로 분류하고 연령층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판단들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60살 이상 등 고령층 재택 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지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기존 백신이 새 변이 오미크론을 막아낼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했을 경우에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할 경우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하고 한 달이 지난 혈액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실험한 결과 상당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With a third boost, generate a robust level of neutralizing antibody against a new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2차 접종 때보다 중화 항체 생성이 25배 늘어났고 95% 효과로 오미크론 감염을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첫 연구 결과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3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That the existing vaccines protect against Omicron, but if you get the booster, you're really in good shape. And so that's very encouraging news.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리아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은 만큼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퍼져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0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보다는 73명이 적지만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는 22명이 추가돼 누적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명 늘어 발생 이래 가장 많은 857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57명이 증가해 치명률 0.82%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8,404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1,003명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경제에 활력이 돈다면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대위 차원의 두 번째 공약 발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단지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우리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진단부터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를 감히 공평하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세부 공약으로 10조 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예산을 늘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과 실패에 대한 재기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아예 국정 과제로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국회 통과를 직접 챙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찾아서는 김용균 씨 어머니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죽지 않게.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호남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맞서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영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정당 혁신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당의 기득권 탈피와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외부 영입인 청년혁신위원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충청, 호남, 청년을 키워드로 해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인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 도민을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충청은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충청 대망론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 구애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향후회에선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의 논란이 있었던 터라 거듭 역사 문제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호남에 다가가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이어 대학로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나름의 광폭 행보인데 청년 인재로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발언 논란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지지연설 이력으로 영입된 노 씨는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개밥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사인 함익병 씨가 과거 발언 논란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임명 철회가 됐던 만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간인 신문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노 씨는 소명이 가능하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과거 발언 때문에 청년이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 우려가 크다,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 대사를 접견한 뒤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영국과 캐나다 등도 잇따라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보이콧을 선언할 나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내년 2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인권 상황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As a country, indeed, as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we are extremely concerned by the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why we are announcing today.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의회에 나와 외교적 보이콧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has no hesitation in raising these issues with China, and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이로써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들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의 대중국 안보동맹 오커스, 여기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 전체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澳方的做法严重违背奥林匹克宪章确立的体育运动政治中立原则。 同更团结的奥林匹克格言背道而驰。 일본도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올림픽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여성 공군 장교가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지만 도리어 지휘관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성 장교 A씨는 지난 4월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부하인 부사관 B 상사가 어깨와 등, 귀를 만졌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거나 순진한 줄 알았는데 요물이라는 말을 건넸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은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만류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야, 너 그만 너 하원시켜야 되지 바로. 너 피해자라며 지금. 응? 이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 사건 뒤 부대 내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던 가해자는 석 달 만에 원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장교는 지난 7월 B 상사와 대대장을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고 군 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대대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배려한 것일 뿐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장교는 군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공군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면서도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 코스피는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로 천선에 안착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32포인트 상승한 3018.12에 코스닥은 9.69포인트 오른 1015.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에도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에도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롯데 정밀화학이 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오름세입니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출하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넷마블의 지분 매각 여파에 4%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설탕과 옥수수로 만든 연료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워싱턴까지 시험 비행을 체험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탑승합니다. 이 여객기는 기존 항공유가 아닌 설탕과 옥수수를 처리해 만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합니다. 2개 엔진 가운데 하나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면서 여객기는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and historic moment for global aviation.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항공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이 바이오 연료는 기존의 항공유와 매우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means all the infrastructure, the planes, the engines, everything's ready to go today. 게다가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문제는 기존 항공유보다 8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사 측은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하이 양 씨 부부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4살이던 아들은 집 앞에서 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 주변 CCTV에는 흰색 셔츠 차림의 남성을 따라 어디론가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찍혔을 뿐입니다. 이후 순 씨 부부는 가산을 정리하고 아들을 찾아 나섰고 14년 동안 전국 27개 성과 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경찰은 산둥성에서 순 씨 아들과 비슷한 모습의 청년을 찾아냈습니다. 我们采集的小孩有200-300份，我们都逐一落实。光他这个案件，我们跑了有几十万公里。连57天，我孩子呢离开我14年，57天，我今天终于尽到了。 感谢深圳公安的多年的努力。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의 유괴범은 이미 다른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식품 지원 자선단체인 레스토 듀 깨르는 전국 곳곳에 노숙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푸드뱅크와 무료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북부 오세르 지역 센터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움직이는 푸드뱅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외딴 지역의 빈곤계층과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Épicerie comme dans un centre fixe, quoi. Donc ça oblige à promener bien sûr des congélateurs, des frigos, tout ce qu'il faut pour servir les gens comme ça, quoi.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과 냉동식품, 통조림 등 각종 식료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용품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이겨내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푸드뱅크 서비스는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반갑습니다. Les camions sont très utiles. Surtout pour les personnes. Je vois qu'il y a des personnes âgées aussi. C'est vrai que c'est des gens qui peuvent pas beaucoup se déplacer. Donc.
EU 보조금이 있지만 주로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는 레스토디케르의 식료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해진 일상을 그나마 위로하는 청량제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놓인 똑같은 모양의 실과 모자. 조명을 비추자 오른쪽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20도 가까이 온도차가 납니다. 미네랄 일종인 팔라듐 화합류를 천연 섬유에 섞어 햇빛을 흡수해 발열하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곳은 대표적인 직물 산지인 야마나시현. 후계자 부족과 수입품으로 인한 판매 감소를 고민해오던 행정당국과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현에서 보유 특허 기술을 제공했고 섬유업체가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9가지 색깔의 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니트 모자와 장갑 등을 만들었습니다. こういった糸が開発できる、販売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 업체 측은 앞으로 실 색깔을 더 늘리고 모 이외의 다른 천연 섬유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 중개업체가 예약을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주 렌터카 업체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이달 말 제주 신혼여행을 앞둔 공모 씨는 렌터카 가격을 비교한 뒤 실제 업체와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약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돈을 렌터카 업체에게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가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놔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피해 입은 케이스 보니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업체는 고객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면서 예약금을 각자 환불받으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냥 카드사에다 문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카드사에 연락했더니 카드사는 또 이니시스 쪽에 얘기를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약금이 묶인 피해자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피해 금액도 1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본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었고 업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주의 렌터카 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큽니다. 32개 업체에 약 한 4억 5천 정도 그 판매 대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그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결제대행사 측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환불을 할 계획이지만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 정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주거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김채린 씨는 올해 초 직장 근처로 옮겨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식비부터 써야 할 돈이 배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주거비입니다.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을 갈 수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비싸더라고요. 아무리 좀 낡고 허름한 집이어도 오버가 될까 봐 에어컨이랑 난방을 마음대로 못 틀겠는 거예요. 이런 주거비 부담에도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3가구 중 1가구 꼴이 됐습니다. 혼자 나와 사는 이유는 주로 직장이나 학업 때문.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일자리와 학교가 많이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싼 만큼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인 가구는 소비 지출의 20% 정도를 주거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보다 배에 가까이 많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임을 생각하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자산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1인 가구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물었더니 절반 정도가 주택 안정 대책을 꼽았습니다. 그중 최우선 지원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있는데도 화물차가 멈춰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난 겁니다. 허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5톤 화물차 한 대가 우측 도로를 따라 지나갑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이 화물차는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변을 당한 겁니다. 훅칠 때에는 큰 추력으로 치어졌던데. 신호도 떨어졌어도 여기 다 치다봐야 건네죠. 현장에서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해당 화물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이 큰 공사 현장들이 지금 세 군데나 있거든요. 대형 화물차들이 진짜 많이 다녀요. 상당히 빨리 다녀요. 그냥 거기서 그냥 틀어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운전하다 사고 난 사고니까요. 그런 걸 안 지킨 거죠. 도로교통공단에 해서요. 가동 여부도 좀 확인할 예정이에요. 앞서 지난 4일 창원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차에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배 높은 100건당 2.4명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차체가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화물차는 사고 시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심각도가 높은 중상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7,400여 건, 모두 349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아침에는 싸늘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요즘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춥지 않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집계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간 곳에서는 안개가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21도, 대구가 12도, 광주가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3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근했지만 다음 주는 시작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